저희가 이제 봄을 이제 계절의 여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봄만 되면 평소에는 뭐 이런 식물, 뭐 나무, 꽃 관심 없다가 괜히 집안에 화분을 좀 하나 들여볼까 이런저런 생각들도 하고 저도 요즘에 좀 고민들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식물이 주는 이로움들도 많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식물이 주는 이로움, 뭐 자연 속에 우리가 있는 이로움, 뭐 이런 이야기들은 뭐 여러 과학자들이 말씀들 많이 하시고 네. 그렇게 하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이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나는 올 봄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매일 보러 왔으면 좋겠다. 점점점 나무 생각. 나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나무의 입장에서 또 생각을 해보면은 각도를 달리해서 사람이 나무를 보고서 교감을 얻는 게 아니라 나무의 입장에서 내가 한번 생각해보고 나무는 또 나한테 무엇을 요구할까를 생각해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올 봄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매일 보러 오면은 더 좋겠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식물을 좀 키우고 싶다.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이제 뭐 구해오고 얻어오고 뭐 사서 키웠습니다. 근데 이제 또 몇 달이 지나니까 다 죽더라고요. 잘 죽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키우지 말아야 되나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원인들을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떤 그 정성이 또 그러니까 그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애정과 이런 그냥 이렇게 관심을 안 줘도 얘는 잘 자라겠거니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잘못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또 무엇보다도 겨울에 요즘에는 좀 이제 눈을 녹이기 위해서 그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잖아요. 제설 작업이 너무 빠르게 잘 되잖아요. 예, 이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좋은데 편하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 식물이라든지 나무들한테 좀 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안 좋죠. 당연히 안 좋습니다. 이제 저 사진은 학교 운동장 가에 있는 느티나무요. 네. 지금 사진에 보이는지 몰라도 약간 갈색. 살짝 노란색도 나네요. 네. 밝아졌어요. 저게 어떻게 해서 염화칼슘 피해지라는 생각들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사실은 요즘에 도심의 운동장들은 인조잔디를 깔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저기는 이제 흙이에요. 네. 일반 흙인데 그 흙을 다지기 위해서 겨울철에는 소금을 뿌립니다. 흙을 그래요? 다지기 위해서요? 네. 흙을 다지기 위해서 소금을 많이 뿌리고요. 많고 적고를 떠나가서 소금을 뿌린 양이 운동장에서 가로 흘러가는 그런 통로 쪽에 놓여 있던 나무예요. 나무들이구나. 네. 다른 나무들은 다 멀쩡한데 왜 쟤만 그럴까? 저 나무 하나만 그 배수로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웠고 지금 보시다시피 흙도 물론 뭐 소금기가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네. 사실은 성장이 안 되고 있는 상태가 그냥 딱 한눈에 보이는 거죠. 그렇구나. 이 가로수들이 피해들이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게 이제 봄철입니다. 오히려 겨울에는 그런 질문들이 안 들어오고 꼭 봄만 되면은 얘가 왜 그래요? 염화칼슘 피해 맞죠?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이번에는 좀 나무에 생기는 벌레들 좀 알아볼까 하는데 해충. 이게 해충이 생기면 이제 아무래도 식물 성장에 많은 영향을 또 미치게 되잖아요. 이른 봄부터 배고픈 벌레가 있다고 하는데 이 벌레는 무엇일까요? 이건 뭐예요? 애벌레? 해양목 명나방 유충입니다. 해양목 명나방. 해양목 명나방 유충인데 네. 이제 겨울 동안에 유충으로 월동을 하는 친구예요. 이 친구는. 그게 이제 봄부터 배고픈 아이들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뭐냐 그러면 유충으로 월동한 친구들은 가장 빨리 나가서 겨울에서 이제, 깨어나고 나면은 날만 풀리면은 먹기 시작하죠. 그래서 가장 배고픈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지금 이제 쟤들이 다 먹은 거예요? 잎을 가해한 그런 모습이에요. 색이 완전히 변했네요. 요거는 양호한 거예요. 거의 다 그냥 거의 다? 없어지다시피 하는데 그나마 알이나 성충으로 월동하는 해충들은 피해가 조금 더디게 나타나요. 네. 근데 해양목 명나방을 비롯해서 유충으로 월동하는 친구들은
봄에 나오자마자 빨리 그냥. 피해가 나타나죠. 아, 그래서 표현을 봄부터 배고픈 친구. 봄부터 배고픈. 그래서 저는 봄부터 배고픈 벌레라고 해가지고 좀 약간 찔렸거든요. 봄부터 배고픈. 예, 봄부터 배고파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배고프긴 합니다만. 맨날 배고파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또 많은 분들이 나무를 키우다 보면은 아유 이 해충 때문에 약을 뿌려야 되는데 좀 언제 뿌려야 돼요라고 하는 그런 또 해충이 있다라고 들었어요. 어떤 그렇죠. 해충인가요? 또 있죠. 예. 이제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게 이제 솔잎 폭발이 아. 피해를 받은 소나무예요. 네, 빨개졌는데요? 잎이 다 빨개졌죠. 네. 근데 공교롭게도 이 증상이 보이는 게 아까 염화칼슘 피해 설명을 드렸다시피 4월 달경 아. 새잎이 나오기 전에 네. 피해가 가장 눈에 많이 띄어요. 이 솔잎 폭발이라는 친구들은 전해, 올해가 아니고 이 증상이 나타나기 전해 6월 달서부터 가해를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솔잎 폭발이 성충과 유충이들인데요. 네. 애들이 그 소나무 잎의 기부에 들어가서 그 지백을 빨아먹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 해에는 저런 증상이 안 보이다가 그 다음에 4월 정도에 보이기 시작해요. 아. 그럼 사람들이 질문을 하죠. 아니 이게 잎이 갈변하는데 약을 언제 뿌리는 거예요? 예. 아. 근데 이미 늦었네요. 그때는 때가 늦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그러면은 지금 솔잎 폭발이들이 우하하기 전에 땅에다가 약을 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구나. 땅 속에 있으니까. 아. 그러면 한 몇 월 정도에 치는 게 가장 이제 좋은가요? 뭐 지역마다 솔잎 폭발이들이 우하하는 시기는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 대부분이 이제 4월 달, 4월 네. 초순 요 정도에 아. 토양살충제를 살포해 주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죠. 토양살충제. 선생님께서 그러면 이제 수목 진단을 해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살릴 수 있는 나무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치료를 해서 이제 살릴 수가 있는데 정말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냥 고사하는 나무들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좀 마음도 착잡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런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 사람 병을 고치는 의사들이 사망 판정을 하는 거하고 뭐 비교할 수는 없겠죠. 비교할 수는 없는데 그 중에서도 나무들이 굉장히 오래된 나무들, 보호수로 지정이 됐다든가 뭐 이렇게 된 나무들이 사망 판정을 받을 때는 가슴 아픕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우리 생활관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고사 판정은 아주 쉬워요. 아주 쉬워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관리인 입회 하에 나무가 몇 퍼센트가 고사했느냐를 보고서 고사 판정을 합니다. 그건 사실은 완벽하게 고사한 친구들이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지금 아까 반장이 물어본 것처럼 네. 살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관상의 문제 때문에 고사 판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도 너무 마음 아프네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좀 가슴 아픈 일이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선생님께서 이렇게 나무에 대한 애정 그리고 나름대로의 노하우들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이제 쌓아 오셨을 텐데 노하우를 책에다 담아서 이제 출간을 맞아요. 하셨어요. 이제 두 권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책부터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미동산 숲과 나무에 취하다라는 책인데 이 책은 어떻게 쓰게 되셨어요? 지금 미동산은 잘 아시죠? 네, 아, 그러네요. 네네. 충북 산림환경연구소가 연구소에서 운영하는 수목원이 미동산 수목원입니다. 이게 대부분 반대로 알고 계세요. 충북 산림환경연구소 그러면 잘 모르고 네. 미동산 수목원 수목원 하면 더 아니야. 대부분이 아시죠? 맞아요, 맞아요. 미동산에서 근무했고 미동산에서 나무들을 제일 많이 봤기 때문에 미동산이라는 타이틀을 넣은 거고요. 숲과 나무에 취하다. 물론 뭐 수필집입니다. 사실은 약간의 이제 전문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기는 한데
그 안에서 벌어지는 수목 진단을 하면서 생겼던 에피소드들을 다뤘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네. 그런데 또 이 책에서 좀 인상 깊은 내용이 저는 보고 좀 약간 깜짝 놀랐어요. 나무도 자살을 하나요? 라는 이런 부분인데 이런 질문을 또 많이 받으신다면서요. 네. 지금 아까 질문에 엊그저께까지도 멀쩡했어요라는 것만큼 횟수가 그래요? 많아요. 아, 그래요? 이 나무도 자살을 하나요? 요 질문을요. 우리가 수목 진단을 하러 다니면은 얼떨결에 물어보는 게 나무가 자살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연관이 있어요. 엊그저께까지는 멀쩡했는데 예. 왜 갑자기 죽었느냐. 이제 물론 뭐 이제 감성적인 투로 말씀을 하시는데 네. 이제 제가 경험한 거 그리고 연구 논문들을 보면은 나무는 절대 자살하지 않습니다. 다행이다. 예. 나무뿐만 아니라 모든 식물체들은 네. 자살하는 경우는 없어요. 어떻게든 더 살려고 하지, 그렇죠? 끝까지 아무리 척박한 환경 속에 놓여 있어도 끝까지 자기가 꽃을 피우고 씨앗을 맺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 거 부분들은 우리 사람들이 많이 배워야 되는 그러니까요.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책이요. 지난해 나왔습니다. 사례로 보는 수목진단 이야기라는 책인데, 이 책은 첫 번째 책과 좀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첫 번째 책이 원론적인 수필에 가까운 책이라고 보면은 요거는 조금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네. 나무 의사 공부하시는 분들 아니면 일반인들이 나무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네. 그럼 실질적으로 좀 이 나무와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간접적인 경험을 제가 시켜드린다라고 제가 네.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구나. 여기 이제 사례들도 다 이렇게 잘 나와 있어요. 네. 뭐 때문에 이제 나무에 문제가 생기고, 철쭉 떡병이라고 있는데 요즘에는 이런 거 안 물어보십니다라고 적혀져 있어요. 진짜. 네, 이거는 안 물어보는데 그냥 이렇게 넣어두신 건가요, 내용을? 근데 안 물어봐도 어차피 병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예. 수목 진단을 한 번 하신 분들보다는 두 번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두 번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데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서 물어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쉬운 부분들은 두 번은 안 물어본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근데 진짜 구석구석 선생님께서 뭐 얘들 보이면 비상입니다. 뭐 이런 예, 것처럼 그 지금의 이 따뜻하고 나긋나긋한 이런 선생님만의 이런 톤들이 맞아요. 그래서 예, 느껴지는 것 예, 같아요. 예. 네. 고맙습니다. 요거 이제 잘 보고 좀 보관을 해야겠네요. 이거 재밌다. 미국 선녀벌레. 그래, 이름은 이거 많이 선녀인데 봤어. 하는 짓은 밉상. 이거 많이 봤어. 예. 저희 좀 책 좀 읽을게요, 선생님. 쉬는 예. 시간이니까. 약간 비슷한 것 같아. 이름은 선녀인데 하는 짓은 밉상. 내가? 밉상은 아니지. 가자. 밉상 제대로 보여줄게. 따라 나와. 또 때리게? 따라 나와. 제가 때리지는 않고 선생님 살살. 네. 살살. 엎드려 뻗쳐만 할게 그러면. 따라 나와. 규호가 그래도 지난주보다는 좀 살살 때려줘서 고맙다. 그래. 야, 저기 좀 손으로 좀 잘 가리고 있어. 그래요. 먹는 거 같을 테니까. 그래도 손 좀 보고 왔어요, 선생님. 자, 선생님께서는 어쩌면은 뭐 인생 절반을 이제 나무와 함께 사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얼마 전에는 또 농부가 되셨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수목 진단 이런 경험을 살려서 사실은 나무 농사를 이제 시작했어요. 사실은 엄나무 농사를 시작했어요. 엄나무. 엄나무. 엄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세요? 근데 엄나무 삼계탕은 많이 그렇죠. 먹은 것 같은데, 삼계탕에 그쵸? 넣고 뭔가 좀 약간 옛날에 도깨비를 쫓는다고 그래서 그나보구나. 가시가 막 네, 네. 노란한 아. 친구가 엄나무죠. 와. 그러면은 왜 이제 그 중에 엄나무를 선택을 하신 지금 거예요? 보시면은 이제 이게 엄나무가 크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왜 꽂혔느냐를 물어보면 네. 하루 종일 얘기해도 아, 그렇게나 매력이 많구나. 예. 그러면은 묻지 않겠습니다. 엄나무의 효능을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은 예. 엄나무는 버릴 게 없는 나무예요. 아, 버릴 게? 예. 네. 그 약효로 따지면은 진통 효과를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저기로 가지고 있고요. 이제 해동피라고 그래서 엄나무 껍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한약재로 다 사용이 되고요. 뿌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고요. 근데 이 엄나무가 우리 중부 지역에서는 잘 안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수목진단 10여 년, 뭐 1,300여 건 뭐 이런 거 중에서 엄나무 사례는 그렇게 흔치가 않았어요. 그만큼 우리 중부권에 엄나무를 키우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라는 얘기고 네. 엄나무 농가가 많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뭐 지금은 물론 이제 많이들 생겼는데 약용이다 이런 거보다 새순 아시죠? 네. 네, 두릅 맛을 알죠. 드셔보셨죠? 너무 좋아해요. 네. 누구 데쳐가지고 초장에다가 탁 먹으면. 고기하고 같이 삼겹살. 그게 엄나무 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엄나무 순이 더 맛있다. 이제 호불호가 있는데 엄나무 순이 더 맛있다. 뭐 두릅 순이 맛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농가의 직접적인 수입원이 되는 거는 바로 그 순이에요. 아, 채취. 순. 예, 순 그렇구나. 채취를 해서 하면은 사실 농가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엄나무를 선택하게 됐는데 엄나무 수목진단 사례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한번 보시죠. 네, 네. 자, 이 나무는 상태가 어떤 것 같아요? 학생들이 한번. 네. 갈색 여기 예. 줄기인가 뭔가 여기가 다 마른 거 아니에요, 지금? 저는 순간적으로 줄기가 안 보였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땅의 색깔과 똑같아가지고 어. 이게 줄기인가 뭔가 했는데 줄기가 아예 그냥 말라 비틀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그냥? 가지라고 해야 되나요? 예. 자, 이제 뭐 가시가 많은 건 보이시죠? 예, 네, 네, 가시가 가시가 뾰족뾰족한 많아서 도깨비들을 쫓아낸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근데 여기서 가시도 원래 저렇게 있고요. 검은색이에요?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아요. 아, 근데 엄청 아파 이 보입니다. 나무는 많이 아파하고 있는 나무예요. 이 나무가 아픈 원인은 지금 뿌리 쪽, 네. 뿌리에서 줄기로 올라오는 쪽에 사실은 하늘소들이 가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겉으로 봐서는 잘 모르고 땅을 파본다든가 네. 뿌리를 캐서 보면은 이런 유충들이 보입니다. 이 유충 때문에 저렇게 변한 거예요, 그러면 나무가? 와. 또 하나 사진이 있죠. 네. 요거는 이제 거의 용이 돼서 아까 그 유충이 용이 돼서 우하기 직전 상태에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그 하늘소 피해들 수염 하늘소인데요. 수염 네. 하늘소가 피해를 주게 되면은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로 잎들이 어느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진한 녹색을 내질 않고 연녹색 저 상태에 있다가 시름시름 앓다가 속된 말로 죽는다고 표현을 하죠. 이렇게 뿌리 지금 있는데도 저쪽에 보면은 땅 속도 아니고 네. 땅의 바로 지제부. 저기도 색깔이 좀 이상하네요, 진짜. 그러니까 색깔이.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하네요. 예. 저렇게 작은 벌레 하나로, 유충 맞아요. 하나로 예. 나무가 이렇게 고사될 위기에 처하다는 게. 아니 그러면은 이 정도로 상태가 심각한데 이 나무는 살릴 수 있는 건가요? 고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먼저 생각을 해요. 우리가 벚나무 같은 경우도 사실 병이 굉장히 많은 나무거든요. 네. 그리고 과수 농가들이 특히나 병에 걸린 나무다 그러면은 사실 고치는 거보다는 빨리 제거하고 새 걸로 심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게 사실은 지금 이 엄나무도 마찬가지 차원에서 생각을 해요. 그 엄나무를 내가 진짜 좋아하는 내 반려식물이다라고 그러면 살려야겠죠. 근데 저게 소득원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옆으로 번진다든가 뭐 또 다른 나무에 피해를 주는 그럴 수 것을 방지하기 있으니까. 위해서 빨리 제거를 하는 게 가장 경제적으로 좋은 선택이다. 이렇게 또 판단을 그러니까, 해봐야겠네요. 예.
네. 여러 가지 이제 또 따져봐야겠네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나무 탐정님께서 나오셨으니까 이제 아마 TV 보시는 분들 중에 이런 거 궁금하신 분 많으실 것 같아요. 내가 너무 게으르고 우리 집에 화분만 오면 다 말라 죽는다. 이런 분들한테 좀 추천해 줄 수 있을 만한 식물 같은 게 있을까요? 글쎄요, 뭐 제가 추천을 꼭 한다 그래가지고 그게 딱 맞는다라고 표현하기는 참 쉽지 않은데요. 네. 근데 그 얘기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무가 죽는 거는 지금 말라 죽는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네. 아닌가요? 사실은 자연 상태에서는 말라 죽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오. 아까 우리가 우리 앞전에서 공부한 과습. 네, 과습. 과습으로 죽는 경우는 물이 많이 많아도 져서. 진짜 건조해서 죽었다라는 나무는 그렇게 찾아보기 쉽지 않아요. 그렇구나. 그렇던데 그거를 화분에다 갖다 놓으면은 왜 말라 죽을까? 네. 왜 그런 바로 거예요? 이거죠. 야, 그러니까요, 이게. 그거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본인이 게을러서 물 주는 걸 게을리 했다라는 그 표현보다는 네. 얘를 자연에서 독립시켜 놨어요. 독립시켜 놓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네. 아. 그러면 사람이 돌볼 수밖에 없어요. 아, 그렇죠. 네. 내가 화분에 담았다라는 얘기는 내가 얘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라는 이야기하고 같이 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문한 것처럼 어떤 수종이 괜찮습니다. 어떤 나무는 괜찮습니다. 이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네요. 아시겠죠? 어떤 식물이 오든 그게 진짜 우리가 막 고양이, 강아지, 반려동물 기르듯이 그런 마음가짐으로 집에 들여야겠다는 생각이 확 드네요, 지금. 아. 진짜로 내가 필요해서 내가 아파트 정원에 지금 꾸미고 싶다 아니면 내 마당에다 뭘 하고 싶다라는 얘기는 우선 지역성을 좀 보세요. 지역성. 예. 우리가 남부 수종이 있고 북부 수종이 있고 우리 충청권에는 중부 수종이라는 게 따로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잘 보시면 돼요. 기후에 맞는 나무들을 심어놓고 기대를 하는 게 맞아요. 그렇네요. 근데 남부에서 잘 크는 애들이라고 여기는 잘 클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옮겨 심게 되면은 네. 안 되겠네요. 문제가 있겠죠. 그러겠네. 저 기후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그렇지. 아니니까. 네. 예를 들면 배롱나무 같은 경우가 네. 한 10년 이상을 잘 큽니다. 근데 앞에서 의뢰인들이 했던 얘기대로 똑같이 어느 날 갑자기 죽어요. 그러면 자살한 거 아니냐. 어제까지는 멀쩡했어요. 이 얘기가 또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기후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후가 맞지 않기 때문에. 배롱나무는 남부 수종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는 중부고 중부. 춥다라고 봐야죠. 겨울이 길다라고 봐야죠. 그러면 이제 기후에 맞춰서 맞는 수종을 심는다고 가정했을 때 뭐 잘 심는 방법이나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아주 실용적인 거네. 그래요? 있군요. 네. 실용적인 거네. 그냥 묻는 게 아니군요. 네. 사랑을 담아서 묻어야 되는데. 우리 이제 묘목을 심을 때는 그 묘목을 어디선가는 굴치를 이제 캐온다고 그쵸. 표현하죠. 캐오면은 그 나무가 땅에 묻혔던 부분이 표시가 나죠. 그 부분까지를 묻는다라든가 복토가 된다라든가. 그럼 안 되는군요. 나름대로는 좋은 땅을 고른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많이 이제 과습한 땅에다가 땅에. 심게 된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나무, 이 소나무가 특히나 그런데요. 네. 우리가 올려 심으라는 얘기를 해요. 올려 심는. 올려 심어라. 차라리. 네. 우리가 나무를 심을 때 힘들게 구덩이를 파고 구덩이에 넣고 흙을 또 쓰러지지 말라고 이만큼 싸주고 네. 나무한테 굉장히 안 좋죠. 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나무를 심을 때 구덩이는 얇게 파고 네. 살짝 묶고 땅을 흙을 덮어주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올려 그렇게. 심어라. 올려 심어라. 위치 선정 잘하고 이제 올려 심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리고 들고. 지역에 맞는 수종. 그렇지. 그러니까 그 지역에 맞는 수종을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최수종으로. 최고로 잘 어울리는 줄여서 최수종.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선생님. 그래도 되게 잘 웃어주셔서 감사하다.
근데 우리가 이제 뭐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봄이 오면 가장 기다리는 게 이제 벚꽃이잖아요. 이제 뭐 무심천변에 착 펴 있는 거 보면 너무 이제 마음까지 화사해지는 느낌이 드는데, 근데 선생님께서는 이 벚꽃을 보면 또 다른 생각을 하신다고 해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선생님? 옛말은 아닌데 예. 이런 말이 있어요. 벚나무 가지치는 바보. 벚나무 가지치는 바보. 가지치는 그러니까 거. 뭐냐면 네. 벚나무 가지를 자르는 바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벚나무는 그만큼 치유 속도가 늦어요. 아. 그 가지를 이제 치면 안 된다는 거죠. 과수나무도 마찬가지고 네. 가지를 쳐주잖아요. 네. 이게 다른 나무들은 금방 회복을 회복이 되는데 하는데, 벚나무는 회복이 더뎌요. 아. 예, 그래서 벚나무 가지치는 바보라는 그런 말도 표현들을 있구나. 많이 하는데요. 네. 이제 벚나무가 꽃이 많이 만개할 때는 우리 여기 무심천도 마찬가지고 라이트들을 켜줍니다. 아, 그렇죠. 예. 밤에는 또 그렇죠. 더 예뻐 보이라고. 또 네, 예뻐 사람들 많이 보이고, 오라고. 밤에도 또 야경. 그쵸, 예. 야경 때문에. 이렇게 해서 벚나무들한테로 집중적으로 조명들을 막 쏘여지고 네. 이게 꼭 벚나무뿐만 아니라 소나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 가보면은 조명들을 굉장히 많이 켜놓는 경우가 그렇죠. 있어요. 사실은 그것이 사람들이 보는 쪽에서 좋은 거죠. 근데 나무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라라는 너무 이야기. 안 나무들은 좋군요. 분명히 낮에는 광합성 작용을 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그렇죠. 배출은 언제 합니까? 밤에 이제 내뿜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는 밤에 거예요. 배출해야 되는데 불이 켜져 있으니까 밤인지 모르는 거죠. 아, 그런 문제가 또 야, 있네요. 그런 그래서 부분을 몰랐네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이 사람의 욕심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근데 단순히 그냥 너무 예쁘다라고만 생각을 맞아, 했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앞으로 그 벚나무를 볼 때, 벚꽃을 볼 때는 그런 부분까지 해놓고 라이트가 밑에 달려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몰래 몰래 꺼? 가서 이렇게 딱 끄고. 내가 이런 얘기 할 줄 알았어. 그리고 이제 좀 약간 아이, 참. 가지 치시는 분 계시면은 잠시만요. 벚나무는 상처 회복이 느립니다. 가지를 치지 벚나무 마세요. 가지치는 차라리 저를 치세요. 네, 이렇게 날아가는 거죠. 나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 네, 훌륭한 생각입니다. 뭐든지 다 긍정적으로 얘기해 주셔가지고 아유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나무를 살리는 나무 탐정님께서는 좀 앞으로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신가요? 사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 알고 있는 뭐 이런 수목진단의 경험 이런 것들이 저 혼자만의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지역 사회에 같이 환원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책도 사실은 마저 탈고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거는 결국적으로 수목진단을 해오면서 최종은 사실은 농부가 맞다고 생각해요. 농사가 맞다고 생각하고 그 농사가 내가 먹거리를 생존하겠다는 생각도 있지만 우리 어려운 농가에 그래도 소득원이 될 만한 것들을 한번 찾아주고 싶다. 이게 제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네. 자, 정말 이제 선생님의 제 인생 2막이 정말 화려하게 좀 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저희도 끝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을 또 열심히 해주신 나무탐정 김홍주 선생님께 함께 인사드릴게요. 차렷, 경례. 선생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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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주변에 나무들 보면 이제 또 우리 또 선생님께서 주러 가자. 생각날 것 같고 그래. 물 좀 주러 가자. 널 향해 뿌리내는 나무가 될게. 소리 내리지 마. 나에게 난 해질 연거울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